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영재 변호사의 핫토크, 핫도그, 예, 통코너입니다. 예, 강 변호사님. 네. 참 여태까지 이제 대한민국의 갑질 뭐 재벌 2세, 3세부터 무슨 차 안에서 주차장에서 뭐 마당에서 네. 뭐 별별 사람 다 있었는데 그보다는 레벨이 약간 미친데 재산이 한 1,000억 넘는다니까 중견, 예? 네. 뭐 준재벌 뭐 이 정도 갖고 재벌이라면 재벌 많겠는데 자관 본인은 재벌처럼 좀 처신한 것 같은데 양진호라는 희대의 인물이 지금 걸렸어요. 아우, 이분의 행동을 재벌처럼 행동했다고 말하면은 화내실 교양 있는 재벌들이 많으실 텐데요. 근데 그렇게 너무 엽기적이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저렇게 성질 더러운 재벌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이승근이가 목구멍에 이야기하는데 그 어떻게 지금 뭐라 카요? 니 이리 와봐라. 니 차관밖에 안 되는 놈이 말을 그따위로 하냐고 화내는 재벌이 하나 없이 그 과정에서도 꾸역꾸역 냉면들을 먹고 있어요. 저는 이해되는데요. 냉면 한 사라에 더 먹겠다고 갖고 오라 했다가 그 소리 쳐듣고 이해됩니까? 아니 그 정도로 뻔뻔하고 드세게 그 상대를 무시할 수 있는 정권이고 그 권력 인사면 거기서 예를 들어 뭐 도대체 왜 우리를 불러서 먹기도 싫은 냉면을 먹게 해놓고 이딴 소리 하고 냉면 그릇이라도 던졌다고 해봐요. 어찌될까? 즉각 체포되지 않겠어요? 체포 사유가 아니 뭘까요? 총살되면 어쩔 건데요? 총살? 뭐 북한 그 사람을 상대로 우리가 여기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뭐 그분을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죽은 사람만 억울하지? 아니 저는 그 그러면, 정도로 위협이 느껴진다고 그러면 생각하는데. 한 몸 바쳐서 이 자경화를 이렇게 막은 사람으로 냉면 영웅으로 아니 본인이 그렇게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아니 냉면 그릇을 하나 던졌다고 총살을 당할까요? 아니 그리고 저는 원비어 보세요. 미국의 그렇게 세계 그건 최강국의 혼자 놀러 갔다가 갇혀가 그리 됐지만은 국민이 그래도 원비어도- 대통령하고 같이 갔는데 냉면 그릇 던졌다거나 이성거이 보고 이성거이가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갔냐 하길래 아니 당신 말로 왜 뭘 가지고 뭘 해와 뭐라고 했죠? 빈손으로 와가지고 어떡하냐 뭘 들고 왔다고 또 더 먹냐? 그러면 이성거이 보고 냉면 얼마 하길래? 너 말 조심해. 너 이 멧돼지 같이 생긴 놈이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그런 말을 했다고 총살을 시키겠어요? 그럼 문재인이 그걸 보고 있었다면 문재인이 탄핵이죠. 이성거이가 도발을 해서 거기에 맞서서 한마디 했다고 끌려 나가가지고 총살이 되면 그럼 같이 갔던 문재인도 오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신데. 근데 재벌들이 나는 성깔이 타고난 거라. 그래서 재벌들 갑질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북한에 가니까 그 재벌들 성깔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걸 보고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뭐 정말 재벌들 성깔도 그거 뭐 운전기사한테나 나오고 이선거의 앞에 가면 성깔도 없어지고 뭐 그런 그게 무슨 게다가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물론 화는 나겠지만요. 심지어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함께 동행한 그 기업인들에게도 김정은도 아닌 그 밑에 사람이 와가지고 다수의 이 인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특히 먹는 거 가지고 뭐 걔도 안 건드리다는 먹는 거 가지고 그런 심한 막말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두려움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뭐냐면 뭐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와 있는 자리 뭐 우리 기업인 이런 게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우습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김정은도 아닌 그 밑에 사람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뭐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함께 갔어도 저는 뭐 보호받기 어렵다라는 생각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분위기가 가능하다는 저는 것이. 그 자리에 뭐 냉면 그릇을 먹다가 저것도 그릇을 못 던지면 그릇을 던졌다면 젓가락이라도 냉면에 그 그릇에다가 탕 던지면서 아이씨 뭐라 하고 있나 지금 사람 밥 먹을 때 개도 안 건드린데 이 개보다 못하네 이 말 정도 했다 합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완전 국민 재벌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미국은 앞으로 무슨 뭐 한국의 정치 보복을 할 이 회사는 빼주라고 할 거고 국민들은 그야말로 한국 국민의 기계를 더 높였다 해서 그 회사 그만 사주자고 하고 그런
그래서 이런 재벌들의 이 더러운 성깔도 한 번쯤은 이렇게 좋은 대로 성화될 수도 있었는데 그걸 꾸역꾸역 그 소리를 들으면서 또 다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참 재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좀 우습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많이 아니라 가진 분들이 겁이 많죠. 근데 양진호는 1,000억을 가져서 좀 덜 가져서 네. 저렇게 안하무인으로 갑질을 한 겁니까? 근데 저 사람 이제 긴급 체포됐으니까 72시간이죠. 네, 예. 72시간 안에 이제 영장이 청구되고 48시간 아니에요? 48시간, 참 48시간. 그러면 영장이 청구되고 영장 청구되고 나면 이제 곧 구속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양진호 같은 사람이 지금 뭐 나온 이야기 뺨을 때렸다. 네. 뭐 섬에 가서 산다. 또 맨날 부인을 폭행했다. 또 뭐 부인하고 무슨 불륜 의혹이라고 지금 뭐 마약을 감추려고 그런다 해서 교수를 뭐 침을 뱉고 좀 팼다. 자, 그게 다 오래전에 몇 년 네, 전에. 네. 그걸로 갖고 이걸 처벌하려고 하면 처벌이 딱 떨어집니까? 그리고 둘이 또 합의해버리고 나면 만약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근데 뭐 폭행죄가 엄연히 되니까. 폭행죄 공소시효는 얼마나 돼요? 폭행죄 같은 경우에 따라서 폭행도 치상이고 이렇게 되면 또 상해죄로 적용이 되고 하니까 기본은 근데 10년이죠. 네? 공소시효는 10년 정도 되죠. 공소시효 10년쯤 됩니까? 네. 그런데 뭐 폭행이나 이런 거 했던 사람이 또 지금 뭐 지나가면 심지어 뭐야. 돈으로 또 합의 보고 뭐 이래가지고 뭐 서로 간에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또 뭐 집행유예가 되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아요? 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죠. 예, 피해자하고 합의가. 네. 그럼 뭐 돈 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돈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 변호인단도 뭐 초호화판으로 이미 다 네, 짰다고 변호인단이 하고 있고. 뭐 아주 좀 비싼 사람으로 돈 많으니까. 돈 많으니까. 이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깜빵을 제대로 가려면 네. 음란물을 한마디로 이 뭡니까? 네. 이 하드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웹 하드입니까? 올려가지고 거기 등재하는 사람들과 연관성이 있다. 또 그래가지고 그걸 잘 안 지어줘가지고 여성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한국에는 오래 보내버리려면 여성과 관련되는 문제에서 연관성을 입증하면 오래 가버려요. 한 10년 더 갈 수도 있어. 그런데 요즘 뭐 이걸 지워주는 음란물을 갖다가 한번 자기 얼굴이 노출되면 지워도 다시 나온다며. 웹하드에서 기어 나와가. 그래 그걸 지워주는 이 장의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디지털 장의사. 왜냐하면 내가 어떤 남자와 무슨 성관계를 나누는 장면이 온 장안에 다 퍼져서 스마트폰으로 개나 소나 다 보면 그 사람은 그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얼굴이 뻔히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지워주는 걸 사실상 이 사람이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올리는 사람하고 결탁을 해서 3대 7로인가 이래 나눠 먹는데요. 올리는 사람이 3, 웹하드가 7. 그러고는 그걸 절대 안 지워주게 해서 그걸 지우려는 여성들은 가면 3개월에 600만 원 이래 받는데 1차로. 그 1차로 다 지었나 보면 또 어디서 나온대. 그러면 또 2차로 또 계약해. 그러면 그거 지우려면 몇 천만 원 든지도 한다는 거야. 그거 회사를 이 사람이 연관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그래서 이런 거에 업체하고의 유착을 문제 삼아서 정부가 필터링 회사를 만들어서 그 음란물을 거르는데 그 필터링 회사도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가 올리는 놈하고 연관되어서 같이 돈 벌고 니하고 나하고 나눠 먹자. 그 다음에 그걸 정부가 필터링해서 걸러내라고 하는데 걸른 회사도 지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지어주는 디지털 장의사도 지 거고 지가 올리고 지가 걸르고 지가 지워줬다가 또 올리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대학로에서 한 5만 명만 모여가지고 이거 하면 양진호는 잘하면 못 나올 수도 있어요. 평생. 어떻게 봅니까? 뭐 평생까지 못 나올 형이 나올 것 같진 않고 일단 아니, 만약에 이런 죄질은 피해자들이- 굉장히 나쁜데 예. 일단 만약에 그런 것으로 지금이 갖고 있는 부를 상당 부분 축적한 것이면 뭐 또 제일 중요한 게 또 번 돈 뺏는 거잖아요. 일단 몰수를 애기 많이 나올 것이고 근데 또 글쎄 한 몇 년 살다 나오겠죠. 오늘 아마 긴급 체포 내용 중에 제가 볼 때 마약 문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마약. 그러면 이제 양진호 채모를 뽑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피를 뽑아가 테스트하면 한 1년 안에는 마약 경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상한 엽기적인 학대 행위를 이렇게 한 거는 성격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약을 뭐 저때 복용을 안 하면
금단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것도 아니었나라고 지금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면은 그 조폭과도 좀 깊이 연결돼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더욱 이 사람의 행동이 막가파처럼 가게 만드는 어떤 배경이 됐을 수도 있겠다. 그 그런 관계 포로노물 형성이 돼 유통은 있다면. 100% 조폭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포로노물 그 유통, 자체가, 유통 그 사이트가 자체가. 별도로 있고 그 사이트가 이 여기에 양진호가 하는 웹하드하고 그러니까 연관되는데 제조사, 유통사 그거 가지고 다시 또 협박해서 또 돈 받는 합법을 가장하여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 이게 다 공생 관계다 보니까. 그래서 음란의 제국을 건설했다. 예? 옛날에 일본의 유명한 준 포르노 영화가 감각의 제국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음란의 제국을 이용해가지고 거의 돈이 보니까 이 순수익이 매출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웹하드 구축해놓고 나면 예. 매번 그냥 현금이 차곡차곡 몇백억씩 1년에 예, 여러 개 예. 회사에서 차곡차곡 쌓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용료를 계속 받는 거죠. 이제 취미가 뭔가 하면 뭐 미래 기술인가 하는 데서 뭔가 하면 사람이 들어가서 조종하는 뭐 퍼시픽 림입니까 뭐 이런 영화에서 노는 마징가 제트 같은 뭐 로버트 태권보이처럼 사람이 들어가서 조종하는데 그 로버트가 뭐 한 발도 못 걷고 자빠진다는 거예요. 200억을 거기에 썼다라고 이야기도 있어요. 장난감이지, 지 장난감. 그런데 자,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한 걸 지금 말들을 안 하는데 이런 일들을 해왔으면 아마 고소장이 수십 건은 들어갔을 거예요. 이 사람 사는 방식을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이 법망을 다 피하고 한때는 구속됐다가도 또 금방 나왔대요. 그러면 이거 뒤 봐주는 검찰이나 판사나 사법부가 있거나 안 그러면 정권 실세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뭐 정권 실세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변호사들 많이 보잖아요. 네. 다루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외부의 제3자로서 이 사건을 봤을 때는 저 수많은 피해자들이 어떻게 끝까지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처벌되게 이렇게 안 했을까 이때까지 이런 생각을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 처한 피해자는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세에도 눌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뭐 너가 뭐 사실 진짜 쥐도새도 모르게 나 한 사람쯤은 죽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고도 처벌 안 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을 것 같고 뭐 빼기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은 일반 사람들도 멀쩡한 사람들도 쉽게 대항하기 쉽지 않아요. 그 속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되어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뒤 봐준 놈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가 물론 없다고 그것도 봐요. 있죠. 왜냐하면 수없이 고소가 들어가고 심지어 폭행을 당했던 교수도 유명 교수인데 교수가 이걸 갖다가 그 고소를 했다지 않습니까? 그 실컷 맞아서 고소를 했는데 이게 그냥 무혐의 처분돼서 거지부지 끝나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벌금이라도 떨어져서 가야지. 그렇다면 이걸 누가 조직적으로 봐주는 뭔가가 없으면 이런 일이 가능하냐? 돈 좀 있으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뭔가 하면 술 먹고 골프 치면서 네. 봉투 주면서 네. 자기 가이드라인을 쌓는 게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네. 돈 좀 그렇죠. 있는 사람들의 네. 행태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게 지금 굉장히 궁금한데 이제 정권은 양진호 건이 지금 지난번에 채용 비리 그 다음에 고용 세습 이 문제로 완전히 코너에 몰렸는데 오늘 상갑질을 한 갑질의 전설 갑자기 등장했어요. 레전드 갑질이 갑자기 등장했어요. 네, 그래서 뭐 활 쏘고. 무슨 뭐 셜록인가 뭐 이런 거를 밝히는 무슨 탐사 보도 무슨 언론이라는 데서 했다는데 자, 요즘 이건 제 순전히 추측이고 공상이니까 남의 추측과 공상을 가지고 시비 걸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양심의 자유, 우리의 자, 사상의 자유지. 이거 큰일 났다. 저기 고용 세습이나 채용 비리가 터져가지고 저게 지금 꺼질 것 같지도 않고 이게 계속 물고 늘어지면 문 정권의 이 공정성 그게 하나가 우리가 밖으로 선전하는 쇼 네, 일인데 네,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거 뿌리째 흔들릴 이런 수 거를 있는 전문으로 캐고 다니는 사람들을 모아서 누군가가 야, 한 건 없냐? 이걸 일거에 덮어버릴 건수가 하나 없냐? 이거 뉴스타파가 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셀록이라고 저게. 만들었더라고. 그러니까, 한 건 있습니다. 이거 뭐냐?
이거 한 건이면 대중이 그냥 좋아해. 언론을 싹 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뭐냐? 뭐 양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갑질한 거 가지고 옛날에 저기 조씨 일가가 있었는데 그거 갖고 통하겠냐? 그 조씨 일가는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닭도 등장하고 일본도도 등장하고 염색도 등장하고 비비탄도 등장하고 무슨 구두에 침 뱉은 것도 등장하고 아주 종합 세트고 촬영 동영상도 생생하게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끼리의 상상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그 좋다. 이런 걸로 딴지 걸는 그 좋다. 지금 바로 그냥 얹어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삐딱한 수상한 시대를 살아서 항상 수상하고 삐딱하게 추측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니요, 양이 저도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그래서 양이 툭 튀어 놓으니까 지금 일거에 양 놓은 뒤에 고용 세습 채용 비리가 지금 상당히 기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건데. 그리고 이제 검찰이 양을 데려다가 양을 압수수색하고 해서 양이 음란의 황제였다. 이렇게 하고 양이 마약도 했다. 그 다음에 양의 여자 하면서 또 뭐 연예인이나 한둘 등장하고 평소에 양의 뭐 기행들을, 엽기적인 기행들을 또 막 이렇게 발표하면 이제 경찰에 잡혀가서 차곡차곡 그런 걸 하면 이제 양을 가지고 네, 하루 매일 조금씩 흘리면 이게 뭐 또 하루 종일 또 종편에서 무슨 뭐 또 탐사 프로에서 이걸 갖고 또 총알총알 참새들이 떠들어대면 이거 갖고 지지율 하락을 한 달은 버틸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공상이에요, 공상. 근데 저는 권력의 속성상 뭐 역대 모든 정권들이 정권의 그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뭐 일들이 생기면 청와대 뭐 비서진이나 그 라인들이 다 그런 거 대통령 위해서 보좌하고 뭐 보호하고 그러려고 있는 비서진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니 방안이니 이런 거 낼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대로 하자고 하면서 뭐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정권도 그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 있다라고 저기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는 것이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우리가 지금 상상한 것처럼 양진호 얘기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확대 생산되는 거라 하더라도 지금 큰 줄기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거 보십시오. 이제는 뭐 사법농단이니 또 기무사의 뭐 계엄농단이니 뭐 이런 거 또 꺼내고 그 5.18 성폭력 또 꺼내고 국방부 사과하게 하고 이런 거 아무리 꺼내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 막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중들도 저는 몇 가지 사실은 너무나 이 오랜 시간 정권을 경험하면서 아시는 게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한 며칠 버티는 용이고 양진호는 한 열흘 가겠어. 근데 김정은이가 있잖아. 저것도 서울 데리고 와버리면 또 60% 갈 거 아니에요. 우매한 국민들은. 아니 김정은 서울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그럼 좀 이따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양진호 같은 때 또 하나 나왔는데 클럽의 할로윈 뭐 파티 때 이제 법적인 문제를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뭐 부동산 투자를 했는지 안 그러면 투기를 했는지 암호화폐를 했는지 뭐 안 그러면 보통 이렇게 돈 물 쓰듯이 쓰는 사람은 제일 쉽게 하긴 게 인터넷 도박했거나 뭐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 몰라요. 뭐 술을 뭐 만수르 세트니 뭐니 해서 몇 천만 원 샴페인 해서 1억을 먹고 또 5만 원짜리를 1억을 갖고 와가 5만 원짜리 1억이 되려면 얼마예요? 2,000장인가? 이렇게 뿌렸대요. 그걸 주스려고 사람들이 몰려들다가 막 다치고 했대. 그러면 그 뿌린 사람이 경찰이 수사를 했다. 그런데 그 뒤에 뭐 잡아 넣는지 어쩐지 말도 없는데 5만 원짜리를 내가 돈이 너무 많아서 무거워서 좀 뿌려야 되겠다고 뿌리면 그게 처벌될 수 있는 요건입니까? 아니, 그 자체로는 처벌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찰이 뭐 어쨌든 이걸 사건이라 생각하고 수사를 한다는 거는 그런 쪽은 있을 수 있죠. 그 현금 1억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한번 당사자한테 어쨌든 경위 파악을 해보다 보면은 그 현금 출처에서 뭐가 나올 수도 있을지언정 단순히 그냥 그분이 갖고 있는 돈 현금 찾아서 어딘가에 뿌린 거는 그냥 자기가 버린 거이기 때문에 그 행위 가지고 뭐 처벌할 건 없죠. 그냥
좀 기이한 일이다 보니까 뭐 또 누군가 신고를 했나 보죠. 그냥 돈만 주워가면 될 텐데 굳이 아니 뭐 돈을 주스려다가 넘어져서 또 밝히거나 막 한 소동이 사람이 좀 일어나서. 있으니까 이제 뭐 네. 신고는 들어갔을 수 있겠죠. 네, 소동이 일어났다 이러면서 그렇다고 신고를 이제 했나 보죠. 내가 볼 때 1억을 뿌린 사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 어찌된 일이에요라는 식의 어떤 경위조사 정도를 뭐 그러니까 하는 걸 거예요. 오늘 변호사와 전문적 법률 상담을 해본 결과 돈을 뿌리는 거는 제가 안 되니까 돈이 많은 분들은요. 여기 와서 그냥 뿌려주시. 뿌리고 가급적이면 홍대 앞에 제 사무실 앞에서 뿌리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말이 하고 싶으셨던 그 말 하고 거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하태경 의원하고 티격태격했죠. 티격태격이라고 아니 저는 그러니까 보진 않고요. 티격태격이 아니라 네, 하태경 이렇게 의원이 공방전을 벌였다. 정정할게요. 그 왜 그랬습니까? 하태경. 그 시작은 네. 아마 이제 페이스북에서 홍준표 전 대표님이 우리 이제 더 이상 뭐 친박이니 비박이니 박근혜 탄핵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느니 찬성이니 반대니 어떤 이런 우리가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어떤 소모적인 얘기를 해서 우리 전력을 떨어뜨리거나 그래서 그 좌파 광풍 시대를 막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일은 하지 말자. 이제 이런 식의 글을 먼저 올리셨을 거예요. 홍준표 대표님께서. 그게 이제 또 기사가 되고 그랬는데, 그걸 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뭐 홍준표 본인이 보수를 양아치로 전락시킨 사람이니까 뭐 빨리 떠나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또 얘기를 하셔서 저는 홍준표 대표님의 먼저 있었던 글에 굉장히 공감했던 사람으로서 좀 황당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꼭 필요한 지금 보수 진영의 진영을 가다듬고 소모적인 것을 하지 않고 우리 힘을 단결시키고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중요한 가치를 지키는 지금 마지막 보루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옳은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심지어 이 당에서 있었던 사람이 이 당에서 그냥 북한과 관련된 시민단체 정도 하고 있던 사람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랬던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를 2번이나 달았죠. 당시 새누리당이 부산에 공천받아서 부산하면 그때만 해도 새누리당 텃밭이에요. 지금 어떻게 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 2번이나 공천을 받아서 시민단체 하고 있다가 2번이나 그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이 지금 보수 진영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살자고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자유를 지키고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키고 이런 중차대한 가치를 어떻게 지켜내느냐 우리가 이거에 대한 것을 얘기했는데 거기다 대고 이 당에서 2번이나 배지 받은 사람이 지금 자기가 바른미래에 있다는 이유로 또는 지금 자기가 문정권의 대북 행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다는 이유로 그 좋은 말도 양아치라는 말로 무참하게 이렇게 짓밟는 것에 대해서 화가 좀 났죠, 제가.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이 양아치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했고 그랬던 겁니다. 자, 어떻게 그런데 생각하세요? 하태경은 저는 좀 우리 강 변호사가 이제 거칠게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디테일해졌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하태경이 박근혜 때 정권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김정은은 박근혜 임기 내에서 제거돼야 된다고 했어요. 김정은은. 그런데 지금 하태경은 처음에 주사파였어. 주사파도 그냥 주사파가 아니라 주사파의 조직의 비밀 조직의 핵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있어요. 빵 살았고 전향했어요. 전향 국정원에. 그래가지고 이제 만주로 가서 길림 대학을 다니고 북한 탈북민 뭐 운동을 하고 이런 걸 했잖아요. 잘하시네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런 거기서 것조차 알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분이셨는데. 그래 싸움을 하려면 상대를 좀 한 30분만 뒤져가지고 싸움을 해야지. 이거 요즘 뭐 나무 위키만 봐도 하태경이 한 거 쫙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그래가지고는 한때는 주사파였다가 주사파나 김정은을 북한을 굉장히 비판하는 입장에 서서 있다가 뉴라이트로 한국당에 공천을 받았고 그때 공천 받는 게 부산에서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권력 핵심에서 밀어줘야 되는데 이명박 정권 말기에 2012년에 공천을 받 부산 해운대에. 그리고 또 지난번에 한 번 더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되니까 탈당해서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요 근래 하태경이 하는 말을 보면 북한과 서로 간에 이렇게 합리적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NL 시절로 다시 돌아갔다. 과거. 이제 회귀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옹호적인 발언을 다시 하고 있어요. 시절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지 아마 다음 총선 때는 민주당으로 출마하려고 하는지 나는 몰라요. 그 사람 심정을. 그래서 이제 아니 그래서 제가 넘어가고 한 번 더 넘어가고 싶으면 지금 중간에 어정쩡하게 넘어가신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넘어가고 싶으신 거면 깔끔하게 조용히 넘어가시라고 제가 그래서 가끔은 말씀해드렸죠. 보수인 것 같이 좀 헷갈리는 이야기도 하는데 결정적일 때는 굉장히 제가 볼 땐 북한이나 김정은에 대한 태도가 확고하게 좀 바뀐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최근에는 아니 바뀐 걸까요? 바뀌었죠. 바뀐 걸까요? 아니면은 원래 그런 마음인데 국회의원 한번 돼봐야겠다. 근데 그때 당시 잡을 수 있었던 라인이 새누리당 쪽이어서 그런 것처럼 있었다가 새누리당이 망하니까 그냥 아니죠. 본색을 드러내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바뀌었다고 봐요. 왜? 저는 주사파의 핵심이었던 사람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을 할 수는 있지만은 쉽게 변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같은 그러니까 아직 주사파라는 그렇죠. 부분에 원래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보면 김정은이 통일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남북이 통일된 후에 선거에 나와 남북한 공동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빅픽처를 그리고 있다. 이런 발언도 했어요. 그래서 이왕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강 변호사가 나왔으니까 강 변호사가 안 나왔으면 저는 하태경이라는 사람을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도 그래요 사실. 근데 강 변호사는 싸우니까 싸우고 난 뒤에 뭐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하면 안 되고 아니 뭐 싸웠다고 하태경의 의혹을 좀 정리를 쫙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별로 오래 보고 싶지는 않았고요. 그냥 딱 현안이 된 좋은 일 우리 보수 진영에 필요한 얘기는 누가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더 좋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실현해 나가면 되는 것인데 두 번이나 은혜를 받고 그 배지를 달고서는 가장 힘들 때 다른 당으로 갔으면서 끝까지 우리 앞길을 물고 늘어지는 듯한 그런 저런 식의 태도만 여기 얘기를 하는 나무위키에 봐도 끝도 대표적인 없잖아요. 홍준표 저격수다. 홍준표가 이게 온갖 이념적으로 망언을 그랬다는 쏟아내면 홍준표를 향해 비판을 한다. 그래서 홍갱이, 홍준표 플러스 빨갱이라는 별명을 만든 것도 하태경이 본인이다. 그래서 이게 누구 별명이라고요? 홍갱이가? 홍준표를 보고 홍갱이라고 별명을 만든 사람도 하태경이라고. 홍준표 척근이면서 그것도 몰라요. 아니 저는 왜 홍준표 대표님의 빨갱이를 붙였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 하태경이라는 사람이 홍준표의 킬러면 제가 봤을 때 이왕의 싸움을 벌이면 그 싸움이 개파 간에 안 그러면 제일 먼저 이렇게 나의 이런 표현을 써서 뭐합니다만 주군을 공격하는 사람을 내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공격을 하면 이왕이면 그게 좀 공익적으로 하태경이라는 사람을 공익적으로 좀 해부해가지고 이 사람이 과거 주사파일 때 또 한국당에 와가지고 완전히 이 거구의 화신이 된 적 행동할 때 다시 또 바른미래당에 슬쩍 걸쳐서 요즘 북한이나 김정은에 대해서 좀 말이 요상하게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 이래서 하태경의 이 행적들을 좀 강 변호사가 오늘 집에 가서 1시간만 갖고 딱 뒤져서 발언을 갖다가 쫙 정리를 하면 내가 볼 때 아마 내일 하태경은 강 변호사하고 공방전을 벌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또 싸움 시키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지금 홍준표 대표님 표현에 따르면은 좌파 광풍 시대 그것이 지금 보수 진영의 가장 큰 위기이면서 역할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늘 지금 정권에 대해서 좀 비판을 많이 했고, 뭐 특정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또 뭐 지금 정권도 아닌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뭐 말싸움처럼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서 오늘도 사실은 그냥 뭐 또 저러나 보다 하고 말려다가 그냥
좀 아니 근데 이게 강 변호사는 너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자꾸 의도가 있지. 망치려고 하는 듯한 의도가 있지. 그런 뭐 것이 좀 홍준표 대표라는 사람이 좋건 싫건 뭐 여러 가지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한국당 계열에 온 사람 중에서 가장 원론적으로 김정은한테 강경하게 비판을 한다. 그리고 문 정권을 비판한다 하니까 그게 듣기 싫어서 대표적으로 홍을 공격하는 거 아니냐. 뭐 그건 나도 한번 잠깐 지나간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하태경이 앞으로 그냥 시간만 나면 홍준표가 정치를 못 하도록 그냥 끌고 댈 거다. 그렇다면 강 변호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좀 봐야 되는데, 자, 최근의 발언을 보면 북한 노동신문 조선중앙TV를 국민한테 개방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맞아. 하고 네, 그랬었죠. 또 김정은의 이 서울 방문에 대해서 나는 국회에 올 수 있다고 본다. 아니 우리가 불러야 된다고 맞아, 본다. 의원들 중에 김 위원장 오지 마라 그렇게 반대할 사람 있는가? 나는 우리 의원들이 북한에 올라가서 김 위원장도 국회에서 연설하고 우리 제1야당 대표 그럼 한국당 대표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에 앉아서 계속 반대만 하면 노동신문에서 쏙 좁다고 그러더라. 하태경은 노동신문하고도 통하는 모양이에요. 노동신문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겁이 없지 날 않느냐. 정도면은 우리 국회도 역할을 변화해야 된다. 북한 주민을 만나고 북한이 이렇게 정상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노력하고 있는데 더 분발해야 이렇게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국 보수가 북한의 변화를 인정하고 한국 보수도 변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평화보수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통 헷갈리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가끔 가다가 옳은 말을 해.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과 결정적인 사람에 관해서는 항상 이렇게 딱 결정적인 말을 해요. 그래서 나는 하태경을 바라보는 내 나름대로 시각은 정리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 사람이 그냥 이러는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회의원 2번까지 하는 재선 의원의 위치에 오르고 지금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이잖아요. 이까지 갈 때는 보수라는 부분을 해서 자기 경력을 쌓고 과거에 대해서는 반성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박근혜 임기 내에 제거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과거에 한국당에 있을 때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이상한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한번 블로그에 대고 정면으로 공격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탄핵이 되고 좌파 세상이 되고 북한하고의 무슨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수가 지지하는 듯한 착각이 딱 생기니까 이제는 드러내고 하면서 드러내고 했다라는 부분이 오해를 받을까봐 이렇게 살짝 섞어가면서 결정적인 이야기는 드러내고 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강변이 하태경만 하나 잘 물고 늘어져도 내가 볼 때 강변은 이 정치를 할 만한 가치가 있죠. 그래서 괜히 이렇게 토닥토닥 하지 말고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라. 그런 생각 없어요? 아니 여기 와서 제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뭘 날려요. 이분 또 뭐 배지를 뗄 수가 있어요. 아, 뗄 수 있지. 이분 공천을 주고 말고 아니, 뭐 제가 결정하니까. 아니 뗄 수 있지. 다음에 하태경이 니하고 내하고 붙자고 하면 강변은 저를 어디로 타고 가시는 거야? 부산도 지금? 공천에 받을 수 있잖아. 지금부터 하태경 킬러가 돼봐. 내가 이거 오늘 강 변호사가 나한테 출연료 줘야 돼. 아니 그건 아니죠. 뭐냐 아니 우리가 왜? 아니 우리가 생쥐 한 마리를 잡으면 내가 생쥐 잡는 사람이 되죠. 호랑이를 잡으면 내가 호랑이를 잡는 사람이 되죠. 생쥐 잡는 거는 성공을 해도요. 그래 생쥐 잡았네 이렇게 되죠. 호랑이 잡는 건 실패를 해도요. 호랑이와 싸운 사람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나한테 왜 갑자기 하태경은 의원의 킬러가 되라는 하태경은 할 일이 지금 그렇게 없나요 제가? 하태경은 솔직히 말하면 아이고 딱 껴놓고는 그냥 알아서 죽으실 분 같은데. 강변 미안한데 지금 강변하고 하태경은 무게가 달라요. 아니 하태경은 그런 지금 말씀이 아니라 하태경은 지금 이 호랑이까지는 못 됐지만은 시라소니는 돼서 고양이보다는 한 서너 배 큰 생쥐에서 근데 출발해서 기본적으로- 시라소니가 됐다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뭐 특정 사람의 킬러로서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고요. 필요하면은 싸울 그때 할 말을 하는 것에 불과한 거지. 그것이 어떤 한 명의 킬러 이런 것이 보고 싶지도 않고. 허구한 날 매주마다 출연할 때마다 만약에 싸움을 해갖고 붙어야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는 게 토론인데 그냥 싸울 생각도 없고 붙을 생각. 킬러랑은 다른 거죠. 아니 서로 간에 할 말을 하는 건데 지금도 오늘도 뭐 제가 아닌
아닌 것에 대해서 저기 아니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지 제가 뭐 누구의 킬러 이렇게 아니 지금 공익적인 건 가치로 아니고. 놓고 봅시다. 강변이 지금 정치 계보로 보면 홍준표 대표의 핵심 척근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이거 말 또 사람하고 자꾸 연결시키는 구태 정치. 아니 내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 방송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은 강변의 어떤 그러실 수는 있죠. 정치적인 입장이나 예. 모든 발언을 보고 홍준표 대표를 누가 공격하면 홍 대표한테 배지 달고 충성을 바쳐서 잘 갔던 사람도 뒤로 숨었는데 강변이 나서서 공격을 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거 아니라 면 강변이 여기서 거짓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홍 대표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거나 청와대에서 공격을 하면 이 홍 대표가 마저 싸우면 별로 손해볼 게 없어. 그런데 바른미래당의 최고위원을 하는 중견 정치인이 된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아리까리한 하태경이가 홍을 집중 공격해. 왜 하태경이 홍만 집중 공격할까요? 무슨 하태경이 공천받으려 했는데 홍이 반대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거는 뭔가 다른 어떤 사상적 그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상적 이유 있다. 난 사상적 이유일 거라고 봅니다. 내 추측이니까 뭐 하의원이 나한테 항의하려면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사상적보다 더 좀 이해관계 쪽에 하태경은 목적이 나는 있지 미안하지만은 보수 쪽으로 와서 다음에 선거 출마 안 해요. 예? 여기 보수 쪽으로 오기 위해서 무슨 바른미래당의 탈당파, 탄핵파 출신들이 무슨 뭐 보수의 꼴수 뭐 우파들을 공격한다. 그런 차원이 나는 아니라고. 하는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절대로 다음 선거에 보수 정당에서 공천도 못 저도 받거니와 그건 그렇게 생각해요. 그다음에 여기 와서 정치도 안 된다라는 걸 본인이 알고 어디로 날아가야 될지도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날아가기 위한 그 기여도를 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그게 하는데요. 또 무슨 현실적인 민주당과의 기여도가 아니라 더 큰 차원에서의 기여도일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이야기하면 나는 위험하니까 더 말은 안 하겠어. 아니 뭐 위험성까지는 아니, 그런데 아니고 뭐 여기서 의견이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내가 그 강변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니 제가 어떻게 하면 강변이 될까요? 하태경에 대해서 오늘 1시간만 작게 자고 예? 인터넷에서 쫙 했던 말만 예? 국회 과거에 주사 파일 때 그다음에 또 전향을 하고 난 뒤 한국의 정보기관이나 이런 기관의 도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만주에 가서 길림대학을 다닐 때 압록강을 도강해가지고 북한 병사하고 사진도 찍었다는 거예요. 전향을 해서 이쪽에서 도와서 탈북자 운동을 한다고 만주 쪽으로 갔고 거기서 길림대학을 다니는데 도강을 해서 사진 찍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뉴라이트로 해서 이명박 때 이제 보수 쪽으로 새로운 세력인 양 하고 그러고는 이명박 말기에 그 어려운 부산의 공천을 받고 그 이후에 자신이 보수의 투사인 양 하다가 가끔씩은 이상한 말을 조금씩은 했지만 또 이렇게 의심을 좀 받거나 이럴 때는 강한 발언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랬다가 탄핵에서 해서 이제 저쪽으로 간 뒤부터는 이제 완전히 보수의 빗장을 여는 뚜껑을 여는 자신이 보수 인사 하면서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손학규 같은 사람은 빤하기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고 문제도 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하태경이다. 그렇게 본다면 하태경의 실체에 대해서 싸우는 게 지생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시라소니가 좀 있으면 뭐가 돼요? 한국 표범이 돼요. 한국 표범을 낳아놓으면 이제는 뭐가 되냐? 이제 사자가 됩니다. 되기 전에 이제 오, 극찬을 하시네요. 저는 저런 사람이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더 크기 전에 이렇게 강변이 요즘 논의 뭐합니까? 하태경이나 열심히 좀 여기는 잡으면 제가 왜 놈입니까? 아니 정치적으로 생업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거는 정치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정치 이야기하는 거지 변호사 생업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발언 수위가 도를 넘어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하태경을 해보하면 그것이 단지 뭐 홍준표에 대한 공격하는 걸 자주 한다라는 시각을 넘어서서요. 기왕에 싸움을 걸 때 명분을 거창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예? 그러면 나중에 사자 사냥했다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오늘 저기 가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싸움 그만하고 싶어요. 아이, 조금 그거는- 며칠 쉬다가 아니 나는 이런 말은 또 내주에 오면 또 뭐 난 거 갖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거니까 막 그런 말은 한 그냥 일주일 정도 쉴게요. 겸손이거나 뭐나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도 강변은 힘을 그냥 비축해야죠. 그냥 팔자니 생각. 내가 볼 때 그거 못 고쳐요 강변도. 그러니까 뭘 고쳐요, 뭘? 아니 이게 싸움하는 거 못 고친다니까. 아니 정치는 싸움이죠. 그게 정치의 본질이 싸움이고 변호사의 본질이 싸움이에요. 아 그러니까 내가 싸움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근데 저는 그 마구잡이 싸움보다는 어쨌든 계속 뭐 공부와 단련과 이런 기술을 또 우리 소장님 같은 분이 알려주는 이런 것들 좀 배워가지고 잘 싸워야 되겠죠. 잘 싸워야 그래서 되겠죠. 내가- 때로는 안 싸우고 이길 수도 있는 그런 걸 좀 가르쳐 내가 주십시오. 투개용으로 쓰려고 싸움닭을 하나 사왔는데 이 싸움닭이 투개는 안 하고 알만 넣으면 계란만 넣으면 그건 나중에 용도가 잘못된 거 용도 폐기당해요. 잡아 먹어버려 그냥 삶아서. 아니, 지금 절 가지고 정치판이 얘기하는 정치판이 그냥 비유. 그러니까 강변은 어쨌든 본인이 부인하든 안 하든 팔자가 싸움닭이면 이제는 저기 이 투개로서 날카로움을 갖춰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2개. 예. 오늘 투견도 아니고 2개.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